아빠 찬스인데 그냥 아빠 찬스가 아니군요. 끝장 아빠 찬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진과 인물이 있는데 뭐 짐작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선요. 이 이슈가 다루는 인물, 과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로 아드님이 세자도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후보가 건가요?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하셨나요? 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금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좀 공개됐는데 일단 이 내용이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제 부자 세습 뭐 이런 제목 달려있죠. 아들이 선관위 쪽에 이제 응시하려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또 알려요. 잘 부탁한다. 선관위 담당자에게. 우리 아들이 응시하니까 잘 좀 부탁한다. 이거 청탁 아닙니까 이거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인천시 선관위의 선거과장 B씨를 면접위원으로 넣으라고 그래요. 본인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잘하는 사람을 아예 면접위원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꽂은 겁니까? 지금 뭡니까? 원래 다른 사람이 면접 보게 돼 있답니다. 다른 위원이. 근데 바꿨대요. 그걸 B씨로. 다음 하나 더 보죠. 근데 이 B씨요. 면접 날이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 관련해서 김씨고 강화 출신의 중앙선관위 직원이 아빠가면 누구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임용이 됩니다. 강화군 선관위. 임주혜 변호사. 이게 지금 이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뭐 비리잖아요. 근데 이거 선관위 직원들이 사실상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네,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 싶은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때는 2019년도인데요. 이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다른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다는 소식을 예. 사실 공고가 정식으로 올라와서 뭔가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직접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지금 수사 대상이지만 그거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렇죠. 예. 적어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면접위원을 누구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그 내용에 따르면요. 미리 자기소개서 양식과 채용 공고문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에 대해서 곧 공개될 거다라고 한번 거절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재차 자기소개서 양식과 공고문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 받아냈다. 이런 것이 언뜻 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용이 된 거죠. 이 경력직 채용에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씁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강화군 선관위예요. 근데 이 채용된 아들이 또 인천시 선관위로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긴 거잖아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뭐가 더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이 부자 세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아빠 찬스 중에서도 뭐 대단하네요. 이게 옮겨가요. 아들이 이거 옮겨가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아들이 또 강화해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면서 관사 요청하는데 관사가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에 월세는 인천 선관위가 지급.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니까 당연히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선 출퇴근이 어렵다고 하면서 관사를 요청했는데 당장 지급이 어렵자 오피스텔을 구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이 특약 사항을 보면은 인천 선관위에서 이 지금 월세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월세 비용까지 인천 선관위에서 지급을 해주면서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이게 선관위는 뭐 가족회사, 진정한 가족회사입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은요. 일단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사실 가족회사 운운할 정도로 이런 그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 결정으로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못 받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선관위 곳곳에 피어있는 이 곰팡이를 걷어낼 건가, 햇빛이 잘 들게 할 건가, 정말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 선관위가요, 헌재 결정이 이렇게 있어도 예. 선관위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그 직무감찰 결과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둘 수 있잖아요. 예. 유사한 제도로 중앙선관위에도 특별감사관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의 어떤 그 감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이 한 1분이 남았는데요. 성시훈 부의장. 이게 보면은 이 전 사무총장 혼자만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누가 다 용인하고 그래서 이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죠.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과연 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내부 감사에서는 그것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가 이거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발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양한 아이디어를 놓고 국회가 어떻게 선관위의 이런 것들을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감시할지를 철저하게 법으로서 제도로서 구축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될 그 차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지혜 변호사 한 20여 초 남았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지금 일단 분리해서 볼게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어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예. 곧 첫 재판 변론 기일도 열리게 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용 당사자 이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의뢰가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이 사실에 이 자녀까지 어디까지 개입되어 예. 있을지 밝히는 게 수사 쟁점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